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의 배열을 어떻게 초기화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객체 배열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각 배열의 요소들의 객체당 하나씩 생성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 있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나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내가 지정해 놓은 초기값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초기화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 어레이에 0번째 객체가 생성될 때는 서클 10이라고 하는 게 호출되고 그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거는 서클 20이라는 거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2번 인덱스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이렇게 초기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제 4-3을 보겠습니다. 객체 배열 초기화하는 걸 보면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클래스의 서클입니다. 시작하고 블록 닫고 세미콜론 레디우스는 프라이빗이고 퍼블릭으로 기본 생성자 인라인 작성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 인라인으로 작성 set 레디우스 인티지 r로 인라인으로 레디우스 r로 세팅을 합니다. 더블의 get area는 함수의 프로토타입만 정의되어 있고 구현부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에 가서 보면 서클에 서클 어레이를 3개를 만들어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20, 두 번째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20, 첫 번째 매개 변수 없는 기본 생성자 이렇게 각각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 인티저 i는 equal 0에서부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 C out 서클 i번째의 면적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개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이용할 때는 초기화 방법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빌드에 컴파일 한번 하시고 완료가 되면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면적이 나오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다가 인라인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실행됐다라는 거를 출력해낼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생성, 기본 생성자. 변수, 생성자. 이렇게 호출했다라고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빌드에 컴파일 하시고,
성공되면 디버깅하지 않고 실행. 그랬더니 R로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 20, 10, 20, 1로 생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20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성자 호출하고 1로 생성하고 그리고 1, 2, 3에 대한 각각의 면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제가 출력이 되게끔 소스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호출되고 얘가 세 번째 호출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차원 배열도 한번 보자. 서클에 서클스 2,3, 이행 3열, 하나, 둘, 세 개의 열에 이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때 각각의 초기값이 1, 2, 3, 4, 5 매개변 수 없는 호출 이렇게 되면 기본 맨 처음에는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로 매개변 수 있는 호출자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출 순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2차원 선언 시에는 0001, 02, 10, 11, 12 순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똑같은 예제에 여기에 메인 부분에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어떻게 호출이 먼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각각의 면적을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for 루프문도 이렇게 두 번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고 메인 부분만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가져와서 메인 부분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 컴파일 하시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2-3이니까 6개죠. 기본 생성자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값이 생성자는 다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값만 이렇게 변경이 돼서 순서대로 나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본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로 호출하고 세팅을 싹 바꾼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구나 하는 거를 결과값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생성자 호출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set radius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됩니다.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후기와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타이핑하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세개짜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문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1, 2, 3, 4, 5 컴파일하고 디버깅하지 않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매개 변수 r자리 여기에는 1, 2, 3, 4, 5 하고 여기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그래서 1, 2, 3, 4, 5 순서대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 코드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다음은 동적 메모리 할당 및 변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인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선언을 통해서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겁니다. 많은 양의 메모리는 배열 선언을 통해서 할당을 받을 수 있는데 동적이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할당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양이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작성 시에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 실행 중에 힙 메모리에 할당을 할 때가 바로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힙으로부터 할당을 하는데 이 힙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적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할 때 동적으로 할당되는 공간으로 준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C++은 이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합쳐서 클래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스택 영역, 힙 영역. 이제 여기를 사용을 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C 언어에서의 동적 메모리 할당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를 재할당한다. 그런 명령어 함수를 사용할 때 힙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힙 메모리를 사용했으면 내가 원하는 메모리 운영체제 할당했으면 다 쓰고 나는 항상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명령어에 해당되는 게 바로 프리 함수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할당을 받고 할당을 어, 반납하는 그런 형태의 어, 함수인데 C++에서도 똑같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new라고 하는 연산자로 할당을 받고 free 대신에 delete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반납합니다. 자, 그러면 new 연산자는 기본 타입의 메모리 할당으로 배열을 할당한다거나 객체를 할당한다거나 객체 배열을 할당한다거나에 사용이 되고 객체의 동적인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힙 메모리로부터 객체를 위해서 메모리 할당을 요청합니다. 객체 할당 시에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delete는 받은 객체를 반납할 때 사용합니다. new로 할당받은 메모리를 반환하는 것이고 객체의 동적인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ew라고 하는 것은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에 비해서 delete 하면 소멸자를 한번 호출하고 난 뒤에 객체를 heap으로 반환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런 new 연산자와 delete 연산자를 한번 써보자. 어떤 문법 규칙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에서의 기본 연산자로 들어가고 new와 delete 연산자의 형식을 보면 데이터 타입, 우리가 이제 circle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포인트형 변수를 꼭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new에 내가 지정한 데이터 타입. 그래서 우리가 circle이라고 하는 거, 포인트 타입의 new circl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인티저라든가 캐릭터 이런 형태들도 객체 타입으로 new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lete 명령어는 delete에 내가 위에서 작성한 포인트 변수를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delete point integer, delete point character, delete point circle, point circle 이렇게만 delete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기본 타입의 메모리의 동적 할당 및 변환을 보면 기본 타입입니다. 인티지의 포인트형 P를 잡아준 거죠. 여기는 스택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힙 영역이 되겠습니다. P라고 하는 포인트 변수 하나 잡아줘. new integer. 그러면 integer 4바이트짜리가 힙 영역에 할당돼서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 P에다가 5를 집어넣어 간접 참조죠. 그 주소에 찾아가서 5를 입력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delete P 하면 P 이거 삭제해. 그러면 삭제 반납하고 delete 후에 포인트는 살아있지만 P가 가리키는 곳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제 4-5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형 공간의 동적인 할당 및 변환을 한번 살펴보자. 샵 include using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바로 메인을 바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없습니다. 메인에서 인티즈형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 봤더니 new 연산자로 인티즈 만든 거죠.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거는 스택 영역에 P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new 인티즈 만들어 그러면 힙 영역에 4바이트짜리 주소를 이렇게 연결된 거. if P 즉 이 P에 주소가 할당되어 있느냐 비어 있지 않느냐 채워져 있다면 그거의 낫은 비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유효성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 할당이 됐다는 소리니까 간접 참조를 이용해서 그 주소에 5 집어넣어. 그래서 5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P 한번 출력해봐. 했더니 간접 참조로 출력했더니 P 5 출력이 됐고요. N은 N 출력해봐. 했더니 이 N은 여기에 따로 n이 없기 때문에 n이 출력이 안 될 건데 여기 n이 나왔네요. n이 5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delete p 하고 p에 삭제하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 컴파일하고 디버그에 디버깅하지 않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인티지 n이라고 하는 거, 인티지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스택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p가 가리키는 주소에 가서 그 값을 어디에 가지고 와, 이 말입니다. 얘는 포인트형에 해당이 되고 얘는 정수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n, 5 출력이 된다. 그 얘기.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5 이렇게 출력된다. 다음은 이제 딜리트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포인트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동적으로 할당받지 않은 그런 메모리를 반환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티지 n, 스택 영역에 n 만들어집니다. 인티지 p, 포인트형입니다. 그런데 n의 주소를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힙 영역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딜리트 P해 그러면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포인트 P가 가리키는 메모리는 동적으로 할당받은 게 아니라 스택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고 동일한 메모리인데 또 두 번 반환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인티즈 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로 인티지를 힙 영역에 만든 거죠, 제대로. 딜리트 P, 이거 삭제해. 그리고 P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또 딜리트 P 해. 얘는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미 반환된 메모리를 중복해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의를 하자. 다음은 배열의 동적인 할당 및 반환입니다. new나 delete 연산자의 사용 형식을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의 포인트 변수 new 똑같은데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이제 배열의 크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동적 배열 할당인데 삭제할 때는 꼭 배열 포인트다 이거를 입력해 줘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포인트 변수. 그래서 인티즈형으로 P를 하나 만들게. new 5개 만들어. 5개 만들었습니다. 4. 인티즈 i는 있고 0에서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pi 번째에 i를 집어넣어. 0, 1, 2, 3, 4. 그래 놓고 delete P를 하겠는데 꼭 배열 형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딜리트 후에 포인트 P는 살아있지만 P가 가리키는 곳은 더 이상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바이트를 프리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4-6 정수형 배열의 동적인 할당 및 반환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할 정수의 개수를 입력받아 배열을 공적으로 할당받고 하나씩 정수를 입력한 후에 이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입력할 정수의 개수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할 정수의 개수는 화면에 출력해 놓고요. 사용자가 4 입력하면 인티지 n,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에 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사용자 4 입력했으니까 4 되겠죠?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음수냐, 음수면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해. 인티즈 p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그리고 new, 힙 영역에 가리키는 거죠. 4개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f 힙이 비어 있지 않으면 이게 true가 되기 위해서는 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메모리 할당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안 되면은 출력하고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4개 만들었으니까 i는 equal 0에서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사용자가 그 n을 몇 개 입력할지 모르는 거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C out 화면에 i 번째 정수 그래서 그 i 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게끔 4, 20, 마이너스 5, 9 이렇게 5번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썸에 0 초기화 넣어주고 또 i는 0에서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썸이라고 하는 거에 계속 누적합니다. 4, 24, 그 마이너스 5니까 19, 플러스 9니까 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균은 그 썸을 n, 4로 나눕니다. 4, 7, 28, 7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딜리트 배열로 P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하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빌드에 컴파일 하시고, 디버그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1, 2만 넣었더니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수 다 넣어요. 1, 2, 3, 4. 그래서 합치면 10, 4로 나누면 4, 1, 8. 정수이기 때문에 버림. 2.5지만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형 배열 동적인 할당까지 했고요. 어, 초기화 및 딜리트 사용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2교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